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책하울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많지는 않아도 그간 야금야금 사둔 책들이 좀 있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반가운 출간 소식도 여러 차례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번 가을 들어서 산 책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출간 소식을 듣자마자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구매했던 책들부터 소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박상영 작가의 1차원이 되고 싶어 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박상영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이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일단은 이 표지부터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수영장에 한 남자가 이렇게 유유히 떠있는 모습이 청량하면서도 뭔가 쓸쓸한 느낌을 자아내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설을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읽어봤는데 실제로 이 책 안에서 수영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고 작가님이 그간 30대 정도? 그러니까 한 20, 30대 정도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쓰셨잖아요. 이 책은 현재 화자는 성인인데 2002년 당시 자신이 10대였을 때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당시 10대 퀴어인 주인공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일상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사는 동네가 교육열이 특히 높은 동네이기 때문에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여러 모습과 정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담고 있고 그래서 궁금증을 놓지 않고 쭉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초반에 보면 어떤 사건 같은 게 암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건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상의 모습에서 그 일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특히 제가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는 편인데 지금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이 고등학교에 드디어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사면서 이 코멘터리북도 같이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안에 인물 소개나 작가님이 직접 고른 명장면 베스트, 작가님의 인터뷰, 그리고 제작 후기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문학동네에서 장편 소설을 만들 때 이제 이 코멘터리 북을 같이 내는 게 어떤 그런 시리즈처럼 그렇게 내게 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갖고 싶어서 얼른 구매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읽어보고 이 책도 여러분께 감상을 이야기할 게 있으면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출간 소식이 또 있었죠. 바로 이 책 김초엽 작가의 방금 떠나온 세계입니다. 출판사는 한겨레 출판이고요. 작가님의 두 번째 소설집이에요. 안에는 총 7편의 단편이 담겨 있는데 젊은 작가상을 수상했던 인지공간이라는 작품도 이 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초엽 작가님의 소설을 읽을 때면 파스텔 톤의 부드럽고 따뜻하면서 일렁이는 그런 무지갯빛 색감이 떠오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입고 있는 이 가디건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책의 표지도 굉장히 연한 색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책도 뭔가 약간 파스텔 톤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함께 조합되어 있는 그리고 이 표지는 특히 이렇게 내밀고 있는 손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상냥한 손길 같아서 제가 작가님의 책을 읽을 때 느끼는 그런 여러 분위기 같은 게 이 표지 안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신비로운 분위기도 그렇고 각 단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그 소개를 완전히 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상태이지만 좋으리라 예상을 하고요. 방금 떠나온 세계 이 책을 사고서 얼마 안 있어서 또 작가님의 신간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바로 이 책, 행성어 서점이라는 마음 산책에서 나오는 짧은 소설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요. 단편보다 더 짧은 분량의 소설들이 여러 편 담겨있는 소설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짧은 소설들이 모여서 이 정도 분량의 책이 나왔다는 거는 일반 단편을 담은 소설집보다 최소 2배 정도 많이 SF적 설정과 요소가 다양하게 담겼다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작품 수가 그만큼 많으니까. 저는 이렇게 짧은 소설들을 그렇게 많이 읽어본 편은 아니라서 그 분량 때문에 좀 낯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량의 소설만이 그려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찰나의 순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 책의 경우에는 이 제목이 행성어 서점이잖아요. 행성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언어 같거든요.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그 행성어라는 단어도 흥미로운데 서점이 들어가 있다. 글쎄 어떤 책을 파는 서점일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 책도 뭐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좀 모르는 상태에서 읽고 싶어서. 지난번에 나왔던 지구 끝의 온실이랑 이 방금 떠나온 세계 그리고 행성어 서점까지 올 하반기에만 지금 김초엽 작가님의 책이 3권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알라딘을 보니까 이런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 12월에 또 한 권의 책이 나온다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작가님이 이렇게 좋은 책을 많이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주고 계셔서 독자로서는 기쁜 마음이고요. 이 책들도 그리고 앞으로 나올 책들도 정말 기대를 많이 하면서 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책은 제가 텀블벅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구매를 했던 책이에요. 역시 소식을 보자마자 정말 반가운 마음에 얼른 펀딩에 참여를 했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이다혜 작가의 프리랜서로 일하는 법이라는 책이고요. 유유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금은 알라딘 같은 온라인 서점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책은 여기 부제에도 쓰여있지만 나를 지키며 지속 가능하게 일하는 태도의 발견, 그야말로 프리랜서로서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태도와 업무 루틴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다혜 에디터님은 제가 프리나프리라는 프리랜서 매거진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분인데요. 그 매거진도 다양한 프리랜서의 일과 삶에 대해 다루는 잡지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책이 따로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들기는 했는데 사실 텀블벅에서 이 펀딩 페이지를 처음 봤을 때 제일 먼저 한 생각은 근데 나를 프리랜서라고 불러도 되나? 라는 거였어요. 제가 프리랜서에 관한 콘텐츠를 원하고 있기는 한데 내가 내 스스로를 프리랜서라고 불러도 되나? 하는 그런 망설임? 정체성에 대한 고민 등등.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담겨 있어서 여기서 짧게 풀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망설임을 가지고 이렇게 쭈삣쭈삣하면서 그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이 책의 목차 맨 위에 나를 프리랜서라고 말해도 될까라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홀린 듯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다혜 에디터님의 프리랜서 콘텐츠는 우리가 다 서로 다른 분야에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느슨하게 어떤 연대와 공감대를 유지한다 라는 거를 확인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책을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은 벌써 다 읽은 책이에요. 얇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얼른 읽었는데 프리랜서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 그리고 일의 루틴을 정하고 지치지 않게 꾸준히 일하는 태도, 업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노동의 가치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태도에 관해서 작가님의 경험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프리랜서 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런저런 좀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저처럼 정체성 혼란이라든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망설임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산 책은 이 책도 신간인데 흥미로워 보여서 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했고요. 조니 톰슨 작가의 필로소피 랩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웰북이고요. 이 책은 내 삶을 바꾸는 오늘의 철학연구소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철학적 키워드 130여 가지를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안에 이제 목차를 보면은 윤리나 실존주의, 예술, 사회와 인간관계 이런 식으로 파트가 나뉘어져 있고 그 아래 철학자와 그가 이야기한 철학적 개념이 쭉 있는 그런 식이거든요. 아직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쓱 훑어봤을 때 지금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해가 쉽게 그렇게 쉬운 언어로 쓰인 것 같고 사실 이런 철학적 개념들이나 철학자의 사상은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요약적으로 본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특히 이 책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의 그런 개념과 사상이 담겨 있는데 그 개념과 철학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할 때가 많죠. 이 책은 그 개념이나 어떤 철학자가 했던 말에 대해서 알아야 할 아주 최소한의 그런 컨셉 정도를 알려주는 책 같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을 갖지 않고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철학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경직된 그런 태도 같은 거를 좀 풀어보려고 산 책입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런 흥미를 가지는 게 저는 낯선 분야에 입문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책은 사실 반가운 출간 소식이기는 한데 살 때 고민을 좀 했던 책입니다. 바로 이 책. 요네자와 호노부 작가의 파리 마카롱 수수께끼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엘릭시르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요네자와 호노부 작가의 소시민 시리즈가 있어요. 고등학생인 고바토와 오사나이를 중심으로 한 학원 미스터리 시리즈인데 그 시리즈가 특이하게 제목이 봄철 한정 딸기 타르트 사건, 여름철 한정 트로피컬 파르페 사건,
가을철 한정, 구리킨톤 사건 이런 식으로 계절 한정 디저트 사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책은 당연히 겨울철 한정 무슨 사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파리 마카롱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나왔더라고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책은 본편은 아니고 스핀오프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작가님의 고전부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소시민 시리즈는 사실 고전부 시리즈보다는 제가 덜 몰입을 하면서 읽었어요. 무엇보다도 책이 정말 느리게 나와서 기다리다 지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샀던 봄철, 여름철, 가을철 그 책들을 사실 중고로 팔았거든요. 그 책들을 중고로 팔고 거의 잊고 있었는데 이 책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종이책으로 사서 읽나 아니면 나중에 전자책으로 사서 읽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나 정말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표지가 너무 귀여웠고요. 그리고 소시민 시리즈 스티커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은품에 혹해서 샀습니다. 네, 제가 왜 반가운데 고민을 했다라고 말을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고민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읽고 싶은 마음에는 어쨌든 변함이 없어서 사게 됐고요. 네, 이 책을 읽고 혹시 다시 좋아지면 봄철 한정, 여름철 한정, 가을철 한정을 다시 사야 되나 약간 두렵기는 한데 그 시리즈에 대한 향후 처리 방식은 이 책을 읽고 나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이 책은 신간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읽고 싶었던 책이라서 새로 구매하게 된 책입니다. 손보미 작가의 우아한 밤과 고양이들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입니다. 이 책은 2018년에 나왔던 손보미 작가님의 두 번째 소설집이고요. 총 9편의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 책을 한번 사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손보미 작가님의 책을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점에 가서 작은 동네와 이 책을 놓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은 동네가 과거의 비밀을 파헤치는 소설이다 라고 해서 그거를 먼저 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작은 동네를 읽고 너무 좋았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침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이 딱 서가에 꽂혀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책들 중에 다들 책등이 이렇게 보이게 그렇게 꽂혀 있었는데 이 책이 정말 운명같이 눈에 딱 띈 거예요. 사라는 계시다 라고 해서 샀었고 알라딘 책 소개를 보니까 이 책이 삶이 불가해한 존재의 침입으로 인해 미묘하게 변화되어가는 양상을 묘사한다 라고 쓰여있더라고요. 한밤에 들려오는 은밀한 고백, 삶의 균열을 내는 부드러운 침입자들이라는 책 소개도 있고 이 부드러운 침입자들이라는 표현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침입을 했길래 이들은 부드럽다고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제목의 우아한 밤이라는 표현과 고양이라는 단어도 좀 제 흥미를 끌었고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손보미 작가님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읽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산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엄청 크죠? 이 책은 앤드류 파라고 작가의 찰리 브라운과 그의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출판사는 더 모던이고요. 이 책은 보시다시피 피너츠 책이라서 샀어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피너츠의 주인공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를 비롯해서 그의 친구들, 피너츠 캐릭터들에 대한 소개와 대표적인 에피소드의 뒷이야기, 스케치나 미공개 작품 등등 다양한 컨텐츠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사고 싶기는 했는데 제가 아트 오브 피너츠라는 책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도 아트북이니까 내용이 겹치지 않을까 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피너츠의 창작 과정, 그러니까 작가인 찰스 슐츠의 작업 과정이랄지 피너츠의 역사랄지 이런 거를 담고 있다면 이 책은 피너츠 만화의 내용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내용이고 서로 다른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책도 큰맘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저의 완벽한 겨울 계획은 따뜻하고 끝내주게 맛있는 민트 초코를 한 컵 타서 마시면서 담요를 덮고 캐롤을 들으며 소파에서 이 책을 읽는 거예요. 정말 완벽한 계획일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려면 소파 옆에 커피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아무튼 이 책은 저의 덕질을 위해서 산 책이고요. 시간이 있을 때 좀 여유를 가지고 앉아서 진득하니 읽고 싶어요.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산 책은 이 책은 지난 리딩 모먼트 영상에서 사고 읽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그래서 왜 샀는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옌스 페테르 야콥센 작가의 베르가모의 페스트웨라는 소설집이고요. 출판사는 열린 책들입니다. 베르가모의 페스트라는 작품을 비롯해서 총 6편의 소설이 실려 있고요. 사실 이 책의 처음
관심을 제가 갖게 된 거는 표지 때문이었어요. 이 해골 셋이 나란히 서서 춤을 추는 건지 어떤 동작을 취하는 건지 이 표지가 너무 으스스하면서도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작가인지 어떤 작품인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 작가는 19세기 덴마크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하고요. 덴마크 자연주의와 상징주의 문학의 선구자이다라는 그런 소개가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이 작가의 작품이 거의 소개되지 않다가 야콥센의 중단편을 엮어서 번역 출간한 게 이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은 거의 다 읽은 상태인데 역시 베르가모의 페스트라는 표제작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베르가모라는 도시에 페스트가 창궐을 하면서 이 도시가 점점 황폐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소설 후반부에 갈수록 사람들의 광기가 더 극적으로 드러나면서 좀 섬뜩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단편부터 굉장히 인상이 강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여담이지만 이 열린 책들 세계문학 시리즈의 최근 책들이 유독 표지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번에 열린 책들 세계문학 시리즈를 이제 출간일 순으로 쫙 살펴봤는데 일단 표지에서 시각적으로 확 사로잡는 책들이 많아서 뭐 꼭 표지 때문만은 아니지만 장바구니에 이제 열린 책들 세계문학 시리즈를 몇 권 좀 넣어놨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음 세계문학 책을 사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막연히 그냥 책 사는 거를 자제하겠다, 사놓고 안 읽은 책들부터 읽겠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거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별로 효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열린 책들 세계문학 시리즈다 하면은 이미 사둔 열린 책들 세계문학 책 하나를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열린 책들 세계문학 한 권을 또 사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국 소설의 경우에도 한국 소설 한 권을 읽고 나서 또 다른 한국 소설을 그 다음에 사겠다는 건데 그거는 좀 힘들겠다. 아무튼 이렇게 파트를 잘게 쪼개서 규칙을 세우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모르겠네요. 이미 사둔 책들에게도 어쨌든 고르게 애정이 분산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잘 궁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산 책들을 보여드리는 책하울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이번 10월에는 책을 좀 부지런히 꾸준하게 읽었기 때문에 사는 속도와 읽는 속도가 어느 정도는 조금 밸런스를 맞췄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들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싶었어요. 이 책 샀다고 막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고 있었죠. 책하울 영상을 찍으려고. 아무튼 근데 드디어 이렇게 찍게 돼서 속이 너무나 시원합니다. 여러분도 새롭게 사게 된 책 혹은 눈여겨보고 있는 출간 소식 같은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그 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